한동훈 전 대표가 또 한동훈 얘기가 안 나오면은 사실 뉴스를 안 했다,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낮 12시쯤에 이제 뭐 1시간 정도 남았죠. 네. 대구의 서문시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 세력층이 관광버스를 타고 서문시장으로 대규모 집결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이 굉장한 인파가 서문시장으로 지금 모일 예정일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이미 도착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동훈 시장의 서문시장으로 가는 이런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의미를 담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네. 대구라고 하는 보수의 심장에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 보수 진영을 어떻게 내가 재건할지에 대한 아젠다 같은 것을 좀 말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서문시장을 가는 것, 단순히 서문시장에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서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그렇지. 어떠한 의제를 발표할지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정도 되는 정치적인 무게감을 가진 분들이라면 네. 그냥 가서 방문해가지고 인파만 끌었다, 뭐 다수 인파가 모였다, 이것만 갖고는 모자랍니다. 국민들이라든지 유권자들은 그 이상의 것을 원하실 거예요. 그럼 무엇이 있겠느냐?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 많은 분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우리를 향해서 지지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 혹은 이런 의제들 설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략들 이런 것들을 발표하신다면 저는 대구에서도 분명히 좋은 호응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서문시장 가가지고 지금 이제 뭐 약간 대구 경북 TK 지역을 약간 좀 인지도를 좀 잡으려고 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행보가 사실은 뭐 이제 옳은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국힘을 약간 좀 위협하는 것인지 여기 좀 의문이긴 한데 지금 그 서문시장 라이브를 좀 보고 있는데 마침 또 비가 오네요. 아 대구에 네, 근데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산을 쓰고 한동훈 화이팅이라고 피켓을 만들어서 오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예상했던 것과 달리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문시장 갔었을 때 그 인파와는 비교되게 그게 아주 막 빼곡하게 차지는 않았고 아직 뭐 시간도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온 것 같고 대구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확실히 버스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전국에 있는 팬덤들이 한동훈 대표를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모여드신 분들 같은데 이게 이제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강서구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전국에 있는 버스 대절해가지고 강서구 보궐선거 돕겠다고 그 인파를 막 거기다 동원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거기 상인분들은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왜 우리 장사하는데 막느냐 앞에 비켜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국민의힘한테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도 했어요. 이럴까봐 한동훈 대표 팬덤들이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대구의 민심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런 팬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수 진영에서 몇 안 되는 정치인이긴 합니다. 그러나 신주호 대변인 말씀대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그래서 대구에 나갈 거냐 말 거냐,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간을 보지 않은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 진전된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없이 그냥 뭔가 이벤트성으로 이전에 장동혁 대표가 서문시장 갔었을 때 썰렁했으니까 난 그것과 비교해가지고 난 많은 사람이 왔다라는 걸 그냥 자랑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만들었다는 것은 만들었다면 그건 그냥 비판받아 마땅할 일이죠. 더 중요한 메시지 한 줄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쇼맨십으로 가는 것보다는 거기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쫓겨나고 나서 그 김광석 거리의 김광석 콘서트장에서 길게 기자회견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비슷한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죠. 막 사람들이 많이 오진 않았지만 그때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를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금지곡이었다. 하지만 난 계속해서 금지곡을 부르겠다라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될 만큼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런 정도의 메시지, 대중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어떤 회견문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포 이그젠플을 이준석 대표를 또 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개혁신당의 충신. 우리 이기인 사무총장 아주 열심히야. 감사합니다. 좋은 예였다. 역시 현명하다. 요거는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런 뭐 약간 장동혁과 한동훈의 좀 비교 뭐 제가 솔직히 얘기해 드릴까요? 관심이 없어 우리는. 너무 솔직하다. 진짜 관심 없어. 뿌뿌뿌뿌. 그러든가 말든가 무소속 아닙니까? 이분 민간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인데 대구의 민심을 보러 가면 대구 분들을 많이 만나야지 왜 전국에서 사람들이 집결하는 그 본인이 맨날 만나는 그런 분들을 만납니까? 그게 좀 납득이 안 되고 물론 그분들은 이제 한동훈 대표 가까이서 보고 싶은 그런 팬심의 마음으로 가는 건 알겠지만 오히려 대구 분들 상인들 만나서 뭐 어려운 점 있냐 뭐 이러면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나아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냥 서문시장 하면은 약간 그 국민의힘이나 이런 보수 계열의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인가 봐. 그러니까 그 한동훈 전 대표도 여기 가는 이유가 사실 정신 승리하는 것 같아. 정신 승리하고 그러니까 원기 충전하고 마음의 위안. 원기 충전 이제 기운 팔팔 나게 하려고 이제 기운 팔팔? 기운 팔팔 하게 나왔어.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서문시장이라는 곳은. 근데 뭔가 그 박근혜 전 대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약간 상징 같은 곳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어받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무언가의 그뭐 족보처럼 내려오는 것 같긴 한데 실제적으로 그냥 가서 좀 허심탄회한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굳이 서문시장 가지 말고 다른 데도 가세요. 호남에 있는 또 시장도 많고 수도권의 시장도 많고 가서 뭔가 대안을 얘기하고 정치인으로서 비전을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가가지고 닭 들고 뭐 무슨 뭐 파 들고 뭐 들고 뭐 이러고 주먹 쥐고 그런 너무 쇼맨십 같은 모습은 정치인의 모습보다는 그냥 약간 유명인, 연예인 그런 걸 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 한동훈 대표가 어느 순간 이제 결단해야 돼요. 내가 유명인으로 남을 것인가? 정치인으로 남을 것인가? 그렇지. 근데 우리는 단 한 번도 그 결단과 그 생각을 안 적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그렇지. 예,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 우리 서문시장을 가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옛날의 그런 뻔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조금 뭐 개그맨들 표현으로 약간 새로운 구다리가 필요하다. 예, 새로운 내용들이 새로운 내용들이 필요해요. 옛날에 했던 그런 계속 반복됐던 오래된 시바이보다는 새로운 뭔가 와 한동훈이 대구 가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 이야 창의적이다. 약간 이런 모습이면 이미지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동훈의 약간 소팔메토 역할을 할 것 같은 서문시장 가서 좋은 기운을 받을 것 같은. 전립선 건강을 챙겨주는. 원기 충전한다 그랬잖아. 본인이 원기 충전하지 기운 팔팔. 말고. 본인이 원기 충전하지 말고. 그거 분명히 장면 이거 분명히 있다. 상인들 가는 데서 상인들 막 먹여주면 이제 먹는 거 분명히 나온다. 그러겠지. 그거 먹고. 또 쇼맨십 할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이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는 건 절윤, 반윤, 계엄에 반대했다는 그 확실한 선명성 그건데 그걸 빼면 차이가 뭘까? 그걸 빼면 차이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다른 점이 뭔데라고 물어봤을 때 비전 내지는 보수의 가치, 보수에 재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직은 부재하잖아요. 국민들이 어쩌면 그걸 바라는 걸 수도 있거든요. 팬덤도 막 저렇게 따라가고 하지만 언젠간 지칠 거란 말이에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지향성을 보고 따라가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그냥 계속 소모적으로 시간만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고민이 깊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우리 성남 총각님께서 비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머리가 무거워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라는 얘기. 비 맞을 수 있으니까. 해주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대구에서 비가 내리는데 요거가 약간 좀 애매할 것 같다. 우비 쓰면 되지 우비 입으면 되죠. 그러면은 그러면 좀 뭐랄까 화면이나 사진이 좀 안 이쁘게 찍히지 않을까. 근데 우산은 너무 걸리적거리잖아요. 들고 다녀야 되고 또 누가 씌워주면 또 약간 갑질 같다나. 그렇지. 그래서 우비 많이 써요.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우비 쓰고 다니고 했어요. 그래요? 시장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한동훈 전 대표는 또 이게 또 스타일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비를 맞아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하이바를 쓸 수는 없고. 어쨌든 비가 내리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한동훈 대표의 사진을 어떻게 지킬지 이것도 사실 걱정이긴 합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우리 또 한 전 대표의 백의종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또 어떤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백의종군 어떤 의미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김석기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은 당이 망하는 길로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까지 합세하면은 보수 진영이 정말 회복 불능의 상태로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석기 의원이 이 말씀하시고 나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러면 그 동안에 이제 당에 책임 있는 분들은 뭘 했느냐 이렇게 또 반박을 했고 또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우신 분들도 주요 논 거는 그거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부당하다라고 일단 입장을 낸 다음에 백의종군을 하라 그래야지 그냥 무턱대고 당에서 쫓겨난 사람한테 백의종군 하라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뭐 빨간 옷도 입지 못하게 해놓고
허연 옷 입는다고 뭐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 같아요. 근데 저는 양측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다. 네네. 공감이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사실 한동훈 전 대표는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주요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지금까지 본인이 어떠한 핍박을 받았든 간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그리고 보수 정당 이 우파 진영이 잘 되기를 바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가 잘못된 것을 토대로 해서 백의종군을 하실 필요도 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의견을 받아들이셔가지고 아마 결정을 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제명되어서 무소속이 됐다고 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을 도울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디 무소속으로 나간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봅시다.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을 나간다고 해봐요. 뭐 부산이라든지 보궐선거 나는 곳에. 네.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30% 득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30% 득표하고 어허. 민주당이 40% 득표하면은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네.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 보수 진영에서 한 사람으로 나갔으면 60%로 해서 20%포인트로 우리가 이겼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래 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단순 선거 패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 때문에 우리가 의석 하나 뺏겼다. 그렇지. 정계 은퇴해라. 이렇게 분위기가 일어날 겁니다. 주적이 되겠네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디 출마하셔가지고 당선돼서 의회로 입성하는 거, 국회로 입성하는 건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리스크가 너무 산적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의회 입성을 못해서 선거에서 졌다. 진 것도 그렇지만 선거 패배 자체만으로도 내상을 입지만 선거 패배와 더불어서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의석을 한 석을 헌납하거나 선거에서 민주당을 돕는 꼴이 된다면 국민의힘 자체에서 정말 회생 불가능한 지경이 이를 수도 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나가려고 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 고민을 아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저러한 저간의 사정들, 이 재반 사항들을 좀 세심하게 살피고 해갖고 아주 명확한 그 전략을 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물론 한동훈 전 대표는 굉장히 상징성이 크고 정치적인 중량감이 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가도 당선이 될 수 있어요. 당선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하. 어찌 보면 이제 그 국민의힘의 의석수를 하나 뺏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당선이 됐다고 하면 복당이 됩니까? 당선이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선거 이후에는 분명히 정치적인 대사면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준석 대표도 그 옛날에 징계를 했습니다마는 네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옛날 그 대선 국면에서 그 징계가 잘못됐다라고 처절하게 반성하고 하면서 징계를 취소하는 결정을 최고에서 내렸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뭐 진짜 엄격한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게 아니라 정당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치적인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 정치적인 것에 있어서는 사면을 당 차원에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대패한다고 치든 아니면 이긴다고 치든 어찌되었든 소수 양악이기 때문에 선거위원은 저희가 하나로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런 네. 면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 뭐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어찌됐든 우리가 한 식구로 가자라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의 댓글 분위기가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이 되든 국힘이 당선이 되든 요거 관심 없고 오늘 비 오는데 한동훈 전 대표 머리 어떻게 할 거냐. 비와라 바람 불어라 막 난리 났어. 요것만 지금 관심이 많아요. 예. 사실 저도 그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근데 비 오는 날 활동하는 거 못 본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저도. 예. 한동훈 근데 대표 비 오는 날 생각보다 활동하는 그 거못본 것 같아. 사람이 많이 안 오고 있어. 예. 큰일 났네. 시장에? 원래 서무시장이 꽉 차 보이게 하려면 차량 통행을 막고 그렇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호루라기 소리 좀 나오고 해야 네, 되는데. 그냥 시장만 그대로 집회 통제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인도에서만 사람이 있게 하다 보니까 사람도 많지도 않고 또 오히려 한동훈 대표한테 그 반발하는 이 어떤 역집회, 역시위하는 분들도 나와 있고 별로 좋은 그림 아닐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 마음은 내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조급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빨리 입성해야겠다, 원내에 들어가야겠다, 어허. 그리고 정치력을 좀 회복해야겠다는 조급함은 알겠는데 네네. 이럴 때도 조금 약간 천천히 가야 되거든요. 뭐 제가 한동훈 대표 뭐 걱정하는 건 아닌데 그럼 차라리 지금 이 시간에 전국 돌아다니고 사무실장 갈 게 아니라 잠시 쉬어가야 돼. 그 따님 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본인도 한 2년, 1, 2년 좀 공부하고 차분히 기다리면 어차피 장동혁 체제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때 약간 해성처럼 나타나는 게 낫지. 지금 와서 굳이
제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전국 투어 다니고 이런 게 뭐 보기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조급해.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건 지방선거가 질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지방선거가 지면 어쨌든 지도부한테 책임론이 불거질 거고 책임론이 불거지면 지도부가 내려올 거니까 그 다음은 나다. 다음에 노리는 거. 어쨌든 다음에 박정은 의원과 뭐 배현진 의원을 위시해가지고 다시 한번 당권을 먹자. 그래서 본인의 복당 내지는 징계 사면하자라는 그런 뜻이 있을 거예요. 뜻대로 안 근데 될 것 같은데. 그게 오판인 게 장동혁이 물러나면 제2의 장동혁이 나오지 그치. 제1의 한동훈으로 다시 지도부가 입성되지는 않습니다. 아하. 지금 워낙 그 주류 지지층이라고 하는 게 워낙 좀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이 국민의힘의 토양이 워낙 좀 중간에 있지가 않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대표가 다시 돌아오는 거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그렇죠. 라는 거지. 어쨌든 지금도 지금 어떡하죠? 댓글들이 다 지금 머리 걱정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들 마음이 되게 따뜻하시다. 걱정 많이 해주시고. 엄청 따뜻해요. 따뜻하신 분들이시네. 머리 덮어주고 싶다. 뭐 내가 손으로 막아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따뜻하시네.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서무시장 가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 요거를 일단 집중해서 봐야 된다. 모두가 다 머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의 입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도 머리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신주호 대변인 끝까지 안 오는 거 보고 있죠? 예, 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신조 화이팅. 썩었어. 아니 저희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머리를 좀 빌려주지 그랬어. 예? 머리숱 많네. 본인 파마한 머리를 이렇게 저 잘하고 파마 다녀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약간 예. 뽀글이 파마. 근데 핑클 파마라고 했잖아. 그 파마. 저 세대가 자꾸 다른데 저뭐 잘 핑클 어울려. 얘기하셔가지고. 예. 세대가 다. 그 머리숱 핑클이 많네. 그 핑클이 아닐 거야. 맞아 맞아. 아 이 핑클이야? 아니 그 핑클 아니고 이 파마 이름 핑클 파마라고 해요. 이효리 그 핑클아 옥주현 그거 아니고요? 그 핑클 말고 파마 거봐, 이름이 거봐. 핑클 나도 파마라고 그 있어. 핑클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이 핑클이. 핑클도 이제 낡았죠. 근데 남자들이 잘 몰라요 그런 거. 그래? 자, 어쨌든 우리 한동훈 대표의 핑클 파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